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주식타파의 조은곤입니다. 네, 자 오늘 5월 21일이죠. 자, 5월 21일 자 장이 오늘 마감이 됐어요. 일단 뭐 종합은 거래소가 마이너스 한 16포인트 정도 이렇게 빠지면서 2122포인트로 이제 장을 마감했고, 자 이제 코스닥은 자 오늘도 뭐 강보합세를 유지했죠. 예, 1.69포인트 상승한 자 715.64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좀 뭐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좀 그 매매 동향 좀 한번 좀 점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에서 이제 오늘 좀 개인들이 좀 그 매수를 좀 많이 했죠. 네, 2,106억 정도 순 매수를 보이면서 오늘 뭐 종합지수가 좀 이렇게 그 밑으로 좀 하방을 보이는 그런 틈을 타서 오늘 개인들이 좀 대폭 순 매수 위로 오늘 대응을 했고요. 자, 외국인은 뭐 늘 꾸준하게 지금 순 매수 기조. 자, 뭐 매수 기조가 요 근래 다만 좀 그 살짝 좀 그 기조가 강하진 않지만요. 아직까지는 그 매수 기조로 지금 대응하고 있죠. 오늘도 뭐 485억 정도 순 매수 기조로 이제 대응을 했고요. 자, 기관, 네, 오늘 뭐 많이 팔았네요. 네, 2,530억 정도. 자, 뭐 금융투자에서 2,160억을 팔았어요. 네, 뭐. 금융투자 뭐 크게 뭐 저긴 한 건 없고요. 네, 뭐 종합지수 어제 2,130포인트, 자 20일 이평을 이제 살짝 오늘 올려놓더니만 오늘 다시 또 뭐 많이 좀 뺐죠. 자, 그 틈을 타서 기간은 오늘도 뭐 2,530억 정도 순 매도로 계속 지금 대응을 하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 잠깐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은, 자, 코스닥은 일단 뭐 정고점에 대한 불안감,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개인은 오늘 한 170억 정도 순 매도로 대응을 했고요. 자, 그 개인의 그 물량을, 자, 오늘도 외국인은 이제 362억 정도 이렇게 순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뭐 기간 뭐 오늘도 뭐 꾸준하게 101억 정도 순 매도. 자, 기관들은 뭐 계속 요 근래 지금 코스닥과 지금 그 거래소 양시장 쪽에서 지금 예, 매도로 지금 대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관들은 지금 이제 현 장세를 좀 일단은 좀 그 단기 좀 그 고점으로 일단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은 좀 그 큰 그 흐름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좀 주식을 계속 그 사 모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차트 한번 잠깐 한번 이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말고요. 자, 오늘 뭐 종합지수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자, 어제죠. 자, 어제 5월 20일 날, 자, 20일 이평선을 갖다가 살짝 그 올려놨죠. 자, 올려놔서 자, 위로 더 갈 수 있는, 자, 그런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자, 오늘 또 주가를 뺐죠. 네. 자, 뭐 오늘 주가 빠진 거는 어차피 어제 20일 이평선 올려놓은 거에 대한 그 갭 조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 번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자, 이런 모습도 훨씬 더 그 좋아 보이기 때문에요. 자, 뭐 오늘 뭐 2120포인트인데, 자, 뭐 내일장 뭐 2100포인트, 뭐 2120포인트 언더에서는 조금 다시 또 좀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뭐, 무난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코스닥은 오늘 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죠. 자, 오늘도 뭐 아주 팽이 모양의 지금 십자 모양의 지금 밑에 꼬리 길게 달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자, 전고점 720.56 대비 지금 바짝 지금 지금 뭐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코스닥은, 자, 저는 뭐 누님이 말씀드리지만, 자, 현재 구간대에서 뭐 전고점을 이제 돌파 이제 여부가 지금 굉장히 좀 시장에 좀 큰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자, 저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물론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자, 코스닥 시장 좀 전고점을 앞두고 좀 조심하는 좀 물량을 좀 가볍게 하고 좀 지켜보는, 자, 그런 투자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일단 뭐 양대 시장, 양시장,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 간략하게 한번 장을 한번 점검을 했고요.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어제 시간에는요, 우리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심도 있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번 좀 제약이나 바이오, 특히 이제 의료기기 쪽에 한번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면밀하게 좀 분석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누누이 말씀을 올리지만은, 자, 우리 코너는요, 어떤 종목을 줘서 수익 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자, 이 종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업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자, 이런 것들이, 자, 주식 투자의 올바른 투자 습관이기 때문에, 자, 뭐 종목보다도요, 자, 저희 이 코너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내지는 업황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같이 공부하는, 자, 그런 태도로 시청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러면 왜 바이오나 제약 쪽을 가지고 왔느냐, 뭐 대충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바로 이제 워낙 전 세계가 지금 빠르게 지금 고령화 사회가 지금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죠. 자, 한번 요즘 같이 이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부동산에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속반가는 우리가 이제 2차 산업 말이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2차 산업,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은 이제 3차 산업인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대형주가 지금 2차 산업에 지금 속해 있어요. 요번에 종합주가지수나 아니면은 코스닥이 요번에 급한 상승 랠리를 보일 때, 자,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업종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모습은요, 자, 우리가 과거 2000년대 일본이 바로 이제 그러한 케이스였거든요. 자, 일본이 2000년대 초에 바이오나 아니면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의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 모습이, 자, 2000년도에 일본과 좀 같다고 가정한다면은, 자, 우리는 바로 지난 2000년 일본의 지나간 시대에서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좀 정답을 찾을 필요성이 있겠죠. 저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과거 일본과 같이 지금 인구 고령화 진전에 따라갖고 지금 뭐 제약이나 바이오, 그리고 이제 의료 장비 업종, 자, 이런 쪽 우리가 굉장히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잠깐 지금 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자, 일단은 지금 주요 국가별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선진국일수록 지금 서비스업 비중이요, 제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서비스업 비중이 지금 57.7%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비중이 31.1%죠. 중국이 지금 44.6%고, 이제 제조업이 31.1%임에 반해, 자, 이제 일본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수가 좀 서비스업 지수보다 훨씬 더 밑에 있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72.3% 서비스 업황이, 그리고 이제 제조업 지수, 비중이 좀 18.7%. 자, 도표를 쭉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서비스업 비중이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업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도표를 보여드리냐. 자, 우리나라가 지금 서비스 업종 대비 지금 제조업에 대한 지금 비중이 지금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비스 비중은 올라가고 제조업 비중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자, 특히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업종에서도 굉장히 좀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보기 전에, 자, 이렇게 주요 국가별로 이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비중, 아니면 편중 차이를 딱 보시면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서비스업 비중이 좀 적구나.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 섹터를 좀 늘리면은 아마 우리가 좀 시장에서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도표를 한번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의료기기 시장 성장. 자, 요 부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또 지금 세계 각국의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좀 감소가 되면서 지금 의료 부분의 지금 효율화가 지금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어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요. 자,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14% 이상이면은 고령사회라고 하죠. 그리고 20% 이상이면은 또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늙어가는 세계, 바로 이제 의료 부분의 그 효율화는 이제 시대적 과제자, 이런 도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보시면 이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이제 중국을 지금 비교한 건데요. 자, 이제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에 지금 고령사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지금 벌써 20.8%를 좀, 달성을 했어요. 자, 바로 이제 바로 초고령화 사회에 지금 진입을 했고요. 자, 우리 한국도 지금 2017년이죠. 자, 2년 후면은 이제 전체 인구의 14%. 자, 100명이면 이제 14명이 지금 이제 65세 이상으로 이제 진입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빨리 이렇게 그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자,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점을 많이 받고, 그리고 가장 특징적이 있는 섹터가 어느 부분이냐? 바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람이 생명력이 더 오래 살게 되고요. 당연하게 제약이나 바이오나 의료 업종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료기기나 아니면 이런 제약이나 바이오 쪽은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산업적인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기업을 분석을 하면은요, 훨씬 더 시장에서 이기는 그런 투자 전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의료기기 시장을 잠깐 한번 좀 볼게요. 자, 의료기기 시장이 일단 성장세가 계속 지금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가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9,422억 달러고, 자, 이 가운데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약 한 2,988억 달러로 전체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의료기기 시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7.9%로 좀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죠. 자, 전 세계 고령화가 지금 기본적인 좀 성장 섹터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웰빙이나 아니면 이머징 수요 증가 등이 추가 성장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지역별로 우리가 한번 좀 보시면요. 자, 의료기기 시장이 가장 많이 발달된 나라가 이제 국가가 바로 이제 북미나 남미 시장이 전 세계의 45%입니다. 특히 이제 북미나 남미 쪽은 좀 비만 인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의료기기 시장이 그쪽이 45% 정도를 차지하고, 자, 유럽 쪽이 한 21%, 그리고 이제 아시아와 태평양이 한 20%. 자, 이제 이런 순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국가별로는 이제 의료 선진국인 미국 시장이 전 세계의 약 39%를 이제 차지해서 의료기 시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고요. 자, 일본이 10%, 그리고 이제 중국이 4%,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1.3%로 지금 세계 13위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의료기 시장에 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자, 우리는 미국이 지금 거의 한 4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7.3%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요. 굉장히 많이 이제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의료기기 시장 쪽이 상대적으로 점유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료기 시장,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의료기 시장도 지금 발빠르게 지금 성장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비 점유율이 상당히 낮죠. 지금 39%인데 우리는 지금 1.3%. 자, 당연하게 의료기기 시장 쪽 섹터가 비중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거냐? 자, 바로 이제 뷰옥스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또 볼 필요성이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뷰옥스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자, 뷰옥스 하시면은 이제 의료기기 시장 시장의 어떤 진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뷰옥스예요. 뷰옥스 하시면 이제 국내 1위의 의료용 영상 솔루션 기업이죠. 자, 뷰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9년도에 삼성 테크인 출신 광학 엔지니어들이 이제 주축을 해가지고 설립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 1위의 의료용 디지털 카메라 기업입니다. 자, 제품별로는 이제 매출 비중이 2012년 기준으로 의료용 쪽이 한 80%, 그리고 이제 산업용이 17%, 그다음에 용역 등 기타가 약 3% 정도 순이고, 또 이 뷰옥스는
수출이 굉장히 좀 많죠, 비중이요.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 약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왜 이 비옥스가 매출이 증가가 되고 수혜를 받느냐? 가장 큰 이제 핵심적인 원리는요. 바로 이제 최근 병원용 엑스레이 디텍터 장비가 기존의 필름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전환이 되면서 이 비옥스의 이 카메라 쪽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매출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의 질이나 이익의 증가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특히 산업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나 아니면 LCD 등, LCD 등 IT 검사 장비용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초고해상도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방산이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방식이 굉장히 여러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발생이 되는 것보다는, 자, 여러 분야에서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매출 구도상으로도 더 이익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특히 이제 이 비옥스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는 또 치과용 시장에 또 진출할 계획이 있죠. 자, 산업용 신규 제품 출시 등으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 확보가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 비옥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딱 장바구니나 아니면 관심 종목에 딱 일단은 편집을 시켜 놓으시고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셨다가, 자, 들어갈 타임에는 과감하게 이런 종목들도 슬슬 사서 좀 저가에 사가지고 좀 모아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상당히 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언제 한번 들어가느냐 잠깐 한번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비옥스가 이제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예, 950원 빠졌네요. 예, 31,550원으로 좀 장이 지금 마감이 됐는데, 자, 일단 보시면은 지금 31,000원대에서 지금 좀 3중 좀 천장을 좀 채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자,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좋죠. 네. 단기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은요, 또 그만큼 또 단기적으로 하락할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어주는 종목들 내지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이렇게 하락한 이런 경우에는, 자, 지지선 근처에서는 조금씩 물건을 좀 맞춰줘야 되죠. 네. 자, 내일장 사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31,000원 언더에서는 조금씩, 자, 매수를 하시면은요, 저는 이거 종목 개인적으로 가져간다. 자, 시간과의 싸움만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4만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나 아니면 펀더멘탈이 좀 겸비된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 고령화 시대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자, 비옥스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자, 비옥스는 자, 어떻게 하자? 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저점으로 조금씩 물량을 좀 확보해서, 자, 올 연말 내지는 한 가을까지만 가져가시면은, 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새로운 성장주를 이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정확한 말씀을 못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죠. 자, 성장주는 야구와 같고, 가치주는 골프와 같다. 자, 가치주는 멈춰있는 골프공을 치는 것과 같으며, 주변 정사나 바람, 그린에 올인하면 끝이지만은, 성장주는 이제 움직이는 공을 치는 야구와 같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자, 쳐야 할 공과 이제 속아서는 안 될 공을 갖다가 이제 피하는 방식이 이제 중소형주 내지는 이제 성장주의 투자 방식이죠. 자,
성장주를 발굴하는 방법의 자, 특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특징이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사업 모델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제 시장 확장과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 자, 이런 그 세 가지 섹터가 있는데, 자, 그 위에 특징이요. 자, 이 그 세 가지 특징은 때로는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기업의 또 질이나 아니면 생산 능력을 또 바꿔 놓기도 합니다. 자, 일단 위에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는 뭐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 많이 보여주죠. 자, 특히 이제 거기다 이제 그 변화에 대한 어떤 그 논리적인 그 스토리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제 먹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주가가 이제 대박종이 나오는 거죠.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자, 바로 이제 이러한 변화들. 자, 이러한 변화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로 이어지느냐. 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이어지고, 자, 이익의 질을 갖다가 개선하느냐 여부를 갖다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성장주의 이제 그 발굴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럼 좀 그 세부적인 방법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기술은 어떤 것이냐. 자, 이 부분은요. 일단 뭐, 회사나 내지는 뭐 기업이 그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그렇게 출시하면은요. 출시하거나 아니면 개발을 하면은 일단은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뭐 사업 영역을 그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예컨대 그 스마트폰 부품 업체 중 그 무선 충전이라는 그 새로운 기술이 탑재가 되면서 한번 그때 관련 주가들이 그 주가 강세가 한번 있었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장안의 화자였던 그 크라운 제가의 그 신제품인 그 허니버터칩. 자, 이제 이런 것들이 큰 효과를 이제 톡톡히 본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그 신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그 기업들은요, 일단 신기술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을 이제 받습니다만, 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자, 사업 보고서에 뭐가 들어갈까요? 사업 보고서에 들어갈 부분이 있죠. 반드시, 바로 이제 매출란의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매출란에, 매출이 얼마씩 일어났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의 그 개인 투자가들은 이제 그런 그 외형적인 부분만을 많이 보죠. 네.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럼 주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합니다. 자, 근데 그 기대감의 상승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려면 우리가 뭐를 체크를 해야 될 것이냐. 자, 반드시 실적이죠. 바로 이제 그런 실적을 체크하는 그런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훈련을 저랑 같이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그렇게 좋은 투자 습관을 가지셔야지만 자, 이 시장에서 분명히 살아납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업 모델에 대한 변화죠. 자, 일단은 뭐, 그, 신규 사업 뭐 진출이나 아니면 뭐 기업 인수를 통해서 이제 그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 또는 뭐, 기존 제품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그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 그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확대되거나 아니면은 원가 개선을 통해서 이제 뭐 이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도요타의 식스 시그마를 통한 그 원가 개선, 그리고 이제 웹젠의 그 IP 기반 그 로얄티 매출 창출. 자,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주목받았던 그 화장품 사업 인수 기업 등 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이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장주에 대한 특징은요. 자, 일단은 그 기업이 저 성장주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로우스 스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그런 기대감으로 처음에는 주가가 다 상승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 일단 뭐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기술이 나왔건, 아니면 새로운 그 사업 모델에 대한 변화가 나왔건, 그리고 시장 확장과 새로운 시장이 출현이 되던 간에, 자, 일단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일단 제일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가지만은, 자, 그 기대감이 계속 신고가 내지는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가려면은요,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실적이죠. 그렇죠? 예. 실적입니다. 실적처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기업의 성장과 주가 상승의 기반은 자, 누가 뭐라고 해도 실적입니다. 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또 각인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은 그 새로운 시장과 지금 확장하는 시장. 자, 이 부분은요. 이제 새로운 시장을 이제 창출하거나 아니면 시장 확대도 일단 성장 모멘텀의 한 예가 될 수가 있죠. 예컨대 이제 컴투스나 이제 게임빌이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죠. 자, 컴투스가 이제 2014년도죠. 게임주가 한창 그때 막 그 불이
올랐을 때 그때 컴투스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해외 진출을 통해서 국내 시장의 어떤 그 제한적이었던 그 모바일 게임주의 상승을 선도했습니다. 자, 또한 그 카카오웨이 같은 경우도 게임 유통을 통해 가지고요. 바로 이 퍼블리싱이라는 그 중간 유통 시장을 만들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자, 요즘도 그 최근에 그 코스닥 일부 기업들은 좀 그 과열권에 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결국 실적 체크라는 걸 명심해 두시고요. 자,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과 기업의 스토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장주 투자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자, 이 성장주의 튼튼한 기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할 게 무엇이냐? 자, 바로 실적이다. 자,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요. 자, 오늘 새로운 성장주에 대한 그 발급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5월 21일, 자, 오늘 좋은 거에 그 주식 타파요. 어떻게 보면 많이 또 도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